네, 그러면 이 문제를 취재한 윤아림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윤 기자, 그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을 호소한다면 경찰 이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A씨에게 성추행 등을 참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. 경찰의 입장은 차갑고 공식적이란 느낌이 듭니다. 하지만 A씨가 경찰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는 호소에 경찰 반응은 기다려달라는 말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취재진이 확보한 여러 기록에서 경찰의 이런 태도는 거듭 확인됐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경찰이 마약 제보자에게 수사 정보를 계속해서 빼오라는 관행,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? 네,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기가 쉽지 않아서 주변인 진술이나 제보 등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. 다만 거짓 정보가 난무하거나 무리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수사기도 합니다. 특히 최근 경찰이 마약 범죄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. 지난해 10월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경찰의 수시 특진 건수 가운데 마약 특진만 44건이었습니다. 2020년 전체의 수시 특징 32건보다도 많았습니다. 이런 분위기가 일선에서 무리한 수사를 낳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사회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걸 생각한다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자를 만드는 수사,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은 뭐라고 그럽니까? 네, 경찰은 본연의 업무를 다했을 뿐 무리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 또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, 이렇게 KBS에 밝혔습니다. 다만 구체적인 수사 기법 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알려줄 수 없고 적어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권침해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. 별도의 감찰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네, 하지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약 사범이 만약에 다시 풀려난다면 2차 피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점 때문에 A씨는 지금이라도 수사가 다시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데 항고에서 재수사가 되려면 각종 증거를 추가로 모아야 합니다. 하지만 이미 경찰 수사를 돕다가 오히려 연인 관계로 오해받을 증거만 남아버렸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경찰이 애초에 성범죄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잘 안내했어야 했다, 이렇게 지적합니다. A씨는 일단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감찰 등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윤아림 기자, 좋은 취재 내용 잘 들었습니다.